오늘은 그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그 제3장 그 상호 의존 관계와 교역의 이득에 관련돼 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그래서 구체적인 내용은 현대 경제 이해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우리가 그동안에 중요하게 여겼던 그 생산 가능 곡선에 관련돼 가지고 설명을 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 가지고 특화와 거래가 왜 중요한지 그거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예를 들어 가지고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우위 관련돼 가지고 전문화의 배경, 그 안에는 어떤 절대 우위하고 그다음 기회 비용과 어떤 비교 우위, 그다음에 이제 비교 우위와 이제 국제 무역과 관련된 내용들을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거래 가격을 어떻게 결정해야 되는지 그 어떤 그 범위 관련된 내용들도 설명을 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비교 우위 원리 응용이라 해가지고 그 톰 브랜디가 이제 자기 그 잔디집을 왜 직접 깎아야 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그렇지 않아야 되는지 관련된 내용들도 설명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좀 사례를 들어가지고 미국은 어떤 다른 나라와 교역을 해야 하는가 그거 관련된 내용들도 같이 구체적으로 이제 설명을 드린다고 여러분들이 그 인식하시면은 그거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요약을 해가지고 결론을 설명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3장에 있는 어떤 상호 의존 관계와 이제 교육의 이득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하고 같이 이제 살펴볼까 합니다. 이제 보통 이제 그 상호 의존 관계와 교육의 이득은 보통 여러분들이 이제 보통 평범한 하루를 이제 그 보내게 되면은 아침에 일어나 가지고 우리가 이제 플로리다에서 생산된 어떤 오렌지 주스를 마시고 그 다음에 브라질에서 수입한 뭐 커피라던가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그 스타벅스 커피 그쵸 이런 것들을 마시고 또 아침 식사를 하게 되면은 일본 제품 TV에서 나오는 그쵸 TV를 사용하고 또 뉴욕 방송국에서 뉴스 프로그램을 이제 시청하고 그쵸? 그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뭐 미국에서 이제 생산된 또 면화로 태국에서 만든 옷을 입고 그다음에 학교 갈 때도 이제 몰고 가는 차의 부품들 같은 경우는 전 세계적으로 만들어진 10개국 이상의 국가들이 만든 그 소재라던가 부품들을 사용하고 그쵸? 이런 것들을 볼 때 모든 것들이 어때요? 이제 또 우리나라라는 한 지역에서 모든 것들을 소화하는 게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가 글로벌화 돼가지고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입하고 또 수출하고 해가지고 같이 소비하고 활동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그쵸?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매일매일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어때요? 물건과 서비스들이 이제 그 전 세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의존하고 그것들을 활용해가지고 글로벌화 돼가지고 사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이게 바로 이제 뭐냐면은 어떤 상호 의존 관계에 있어가지고 교육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이득을 얻는 거죠. 그렇죠? 이런 것들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 우리가 물건을 만들어 가지고 물건이라던가 서비스를 만들어 가지고 어떤 세계 다른 사람들한테 그 제공하고 된 이유는 그만큼 뭐예요? 그들이 그 대가로 이제 무언가를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제 맨큐 그때 10대 기본 원리에서 제일 배웠던 것처럼 그 맹큐하게 10대 기본 원리 중에서 그 자유거래가 모든 사람들을 이롭게 한다. 그쵸? 여기서 이제 자유거래를 말한 것은 서로 간에 이렇게 자유거래를 하게 되면은 이를 통해 가지고 뭐요? 뭔가 서로 간에 어떤 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유거래를 하는 거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예를 들었다면은 우리 같은 경우 한국 같은 경우와 같이 휴대폰이라던가 자동차 같은 것들을 잘 만들기 때문에 IT 같은 것들을 그죠? 어떤 적은 기회 비용으로 해가지고 물건을 생산해가지고 해외에 판매할 수 있고 칠레 같은 경우는 어때 이제 적은 비용으로 와인을 생산해가지고 걔네들이 우리보다 이제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쪽에다 이제 수출을 해가지고 그들이 또 이제 그나 어때요? 그 대가로서 이제 가지고 그 외화 거래를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죠? 이런 것들 이제 국가 간의 무역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잘하는 분야로 특화를 시켜 가지고 뭔가를 이제 가져갈 수 있다는 것이 이제 이 장의 이제 3장의 핵심적 내용 중에 하나라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제 1장에서 배운 경제학의 이제 10대 기본 원리 중에서 이제 자유거래가 모든 사람을 이롭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 원리를 더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끼리 거래를 하게 되면은 정말 이득이 발생할까? 당연히 발생하겠죠? 사람들이 상호 의존 관계를 맺으면은 이유는 무엇인지, 그쵸? 이를 통해 가지고 서로 간에 어때요? 특화시키고
비교 우위 부분에 관련돼 가지고 이득을 취할 수 있기 때문에 당연히 어떻게 하겠어요? 상호 의존 관계를 맺으려고 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연관이 있다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지고 이제 이 3장에서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이제 현재 글로벌 경제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해요. 그렇죠? 오늘날 또 대부분의 국가 같은 경우는 국민들이 소비하는 재화와 서비스의 많은 부분을 외국에서 수입된 것을 수입되고 있죠. 또 동시에 또 이제 많은 재화와 서비스를 외국에서 수출하죠. 그러니까 우리 같은 경우도 뭐 벤츠라던가 아우디라던가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이렇게 그 명품백 같은 경우도 우리 쪽에 많이 이렇게 수입해서 들어온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런 어떤 그 비국제 무역 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나 이해하고 여러분들이 인식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교재에 있는 뭐 3-1 현대 경제 예화해가지고 이 세상에 이제 굉장히 많은 재화가 있죠. 근데 경제학은 우리가 앞전에 배웠던 것처럼 2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가 있지만은 그 몇 개만 있다라고 그 가정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가지고 오직 두 개의 재화, 감자하고 이제 고기만 있다라는 가정을 해가지고 있고 또 두 사람도 같이 농부하고 목장 주인만 있다라고 이제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경우 이제 경제를 생각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굉장히 그 수많은 재화와 재화들이 있는데, 그죠? 여기 이제 단순히 두 개만 있다라고 이제 그 가정을 하는 거죠. 그죠? 보시면은 이제 감자와 고기만 있고 그 다음에 농부하고 목장 두입만 있다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하고 목장 주인이 서로 거래를 하지 않는다면 감자는 자신이 각자 생산한 만큼만 소비를 해요. 또 마찬가지로 고기도 마찬가지죠. 각자 이제 먹을 만큼만 생산하고 한 것만 그 농부하고 목장 주인이 각자 먹겠죠. 근데 이런 가능 곡선을 생산 가능 곡선이라고 해요. 생산 가능 곡선은 곧 소비 가능 곡선이라고 말하는데 제가 이 생산 가능 곡선이 그때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었죠. 어떤 국가가 있어가지고 생산력이 그 국가의 어떤 경쟁력을 나타내요. 그 국가의 어떤 경제력을 나타내는 거죠. 그쵸? 해가지고 그 국가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던가 노동이라던가 아니 국민들이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지식이라던가 그쵸? 기술이라던가 특허 같은 거 이런 것들을 활용해가지고 자기들이 같이 재화와 서비스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아까 같이 이 세상에 있어가지고 감자하고 이제 고기밖에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에는 그죠? 이 국민이 갖고 있는 총력을 다해가지고 감자 고기를 생산하겠죠. 이런 것도 어때요? 감자 고기를 더 많이 한 시간에 100개 만드는 데가 있고 한 시간에 50개 만드는 국가가 있다가 이러면 당연히 어떻게 됐어요? 한 시간에 100개 만드는 국가가 더 선진국이고 더 경쟁력이 있는 국가겠죠. 그쵸? 그러니까 이게 소비 가능 곡선, 생산 가능 곡선 이꼬로 소비 가능 곡선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가지고 교육이 없어요. 서로 무역을 안 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이득도 없겠죠. 서로부터 얻는 어덕도 없겠죠.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아까같이 이 세상에 이제 고기하고 감자 두 개만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목장 주인과 농부 두 사람만 산다고 또 가정을 해봐요. 물론 이제 굉장히 많은 개화 소비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제 목장 주인이 고기만 생산하고 농부가 감자만 생산해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두 사람 같은 경우는 그 교환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볼 수 있을 수 있겠죠. 그쵸? 가지고 우선 목장 주인과 농부가 상대방과 아무런 교환 관계가 없다고 해봤어요. 몇 달 동안 이제 목장 주인은 고기만 구워 먹고 삶아 먹고 또 데쳐 먹고 끓여 먹고 그 자급자족이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할 거예요. 계속 고기만 먹으니까 입이 어때요? 좀 좋지 않겠죠. 그쵸? 또 농부도 마찬가지예요. 맨날 감자만 끓여 먹으면 어때요? 감자만 구워 먹고 삶아 먹고 튀겨 먹지만 불만스럽겠죠. 좀만 있어도 또 배고프잖아요. 그쵸? 하다 보니까 그럼 우리 그러니까 이제 따라서 이제 사람들이 거래를 하면서 이제 다양한 소비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쉽게 짐작할 수 있어요. 즉 거래를 하면은 스테이크와 감자구이를 먹거나 아니면은 햄버거하고 이제 감자튀김을 서로 즐길 수 있는 거예요. 그쵸?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목장 주인이 이제 감자를 생산하고 농부가 고기를 생산할 수는 있지만 매일 큰 비용을 치르는 경우가 이제 성립하게 되죠. 그쵸? 가지고 예를 들어 농부가 이제 가축을 키우고 뭐 고기를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썩 잘하는 편이 아니라고 해봐요. 마찬가지로 목장 주인이 어때요? 고기는 잘하는데 감자를 재배할 수 있지만은 목장 땅이 감자 키우는 데 별로 적합하지가 않아요. 이런 경우 어떻게 있어요? 농부와 목장 주인이 이제 각각 어때요? 가장 잘하는 품목으로 특화해서 생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상대방과 거래하면은 서로 이득이 된다는 사실을 명백하잖아요. 그쵸? 그래서 한 사람이 그 다른 사람보다 모든 일을 잘할 경우에는 거래 이득이 명백하지만, 예를 들어 목장 주인이 뭐 가축을 돌보는 일뿐만 아니라 감자를 재배하는 일도 농부보다 잘한다고 한번 해봐요. 이 경우 이제 목장 주인 어때요? 자급자족을 추구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아니면 여전히 농부와 거래하는 것이 유리할까요? 이제 답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우리가 이제 그 생산간 곡선이라고 해가지고 이것들을 집중적으로 해가지고 우리가 내용을 이제 살펴본다고 여러분들이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이제 생산간 곡선이죠. 그쵸? 이 표를 보게 되면은 프랭크하고 로즈라는 두 명의 사람이 있어요. 프랭크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앞쪽에 말했던 직업 농부고, 로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목장 주인이 로즈가 하게 돼요. 근데 1온스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프랭크 같은 경우는 고기 1온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1온스를 생산하는데 60분이 걸려요. 그쵸? 근데 로즈는 어때요? 1온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1온스를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생산되는 비용이 20분 걸려요. 그러면은 프랭크가 더 잘하는 거예요? 아니면 로즈가 더 잘한 거예요? 고기 1온스를 들어가는데 소요되는 시간이야. 시간. 1온스 생산하는데 프랭크는 60분이 걸렸고 로즈는 20분밖에 안 걸렸어요. 당연히 20분이 걸린 로즈가 어때요? 좀 더 어때요? 고기에 있어서 자기가 비교 우위에 있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보게 돼도 프랭크 같은 경우는 감자 1온스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5분이에요. 그쵸? 근데 로즈는 어때요? 감자 1온스를 생산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이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쵸? 그러면은 프랭크가 더 좋은 거예요? 아니면은 로즈가 더 좋은 거예요? 당연히 로즈죠. 프랭크나 같이 1온스 생산하는데 15분 시간이 걸렸는데 로즈는 10분밖에 안 걸렸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로즈가 고기라던가 감자에 있어가지고 프랭크보다 더 이제 비교 우위에 있는 거죠. 그쵸? 또 8시간을 일했을 때, 하루에 이제 우리가 8시간을 보통 9시부터 6시까지 일하니까 8시간을 일하잖아요, 보통요. 할 때 고기 생산량을 봤을 때 프랭크는 8시간 동안에 고기를 8개를 만드는데 로즈는 몇 개를 만들어요? 24개를 만들어요. 그쵸? 그럼 누가 더 잘한 거예요? 로즈가 더, 그쵸?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감자 또한 어때요? 이제 프랭크가 8시간 일해가지고 32개를 만드는데 로즈는 몇 개를 만들죠? 48개를 만들죠. 그럼 48대 30이니까 누가 더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로즈가 더 절대적으로 우위가 있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프랭크보다는 로즈가 이제 어떤 기회 비용이라도 비용이죠. 그러니까 비용도 절약할 수가 있고 또 생산량도 오히려 또 이제 증가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목장 주인 로즈가 농부인 프랭크보다 어때요? 어떤 소요된 시간적인 비용이라던가, 그러니까 더 기회 비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런 비용하고 생산량적인 측에서, 그죠? 여기 이제 또 노동력이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는 보통 L이라고 표현을 해주죠. 그죠? 이제 생산량이니까 이거는 이제 Q가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지고 어떤 측면에서 프랭크보다는 로즈가 더 이제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은 농부와 목장 주인은 각각 하루에 8시간을 일을 해요. 그쵸? 그래가지고 농부인 프랭크 같은 경우는 어때요? 감자 1온스를 생산하는데 15분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고기 1온스를 생산하는데 60분이 필요해요. 그쵸? 15분이 필요하고 60분이 필요하죠. 그쵸? 그것을 알 수 있고, 목장 주인은 어때요? 농부보다 고기와 감자 생산에 있어서 모두 더 효율적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쵸? 그 목장 주인 로즈가 좀 더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가지고 목장 주인은 감자 1온스를 생산하는데 10분이 걸리고 고기 1온스를 생산하는데 20분이면 된다고 해요. 그죠? 그래서 오른쪽 두 열은 농부와 그 목장 주인이 각각 하루 8시간을 동안 이제 감자하고 고기만 생산할 경우 나타난 최대 생산량을 나타낸다. 그죠? 최대 생산량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이런 것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는 이제 B 같은 경우, 그쵸? 한 것들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는 이제 그 생산가능 곡선을 말해주는 거예요. 그쵸? 해가지고, 이제 여기는 농부가 생산할 수 있는 고기와 감자 양을 보여줄 거예요. 그래서 농부가 8시간을 모두 감자 생산에 투입하게 되면은 감자 32온스를 생산하고 고기는 하나도 생산하지 못하게 될 것이죠. 그쵸?
예를 들고 프랭크 같은 경우가 이제 그 감자를 이제 생산하게 되면은 프랭크 같은 경우 어때요? 감자만 생산하게 되면은 감자를 32개를 생산할 수 있어요. 근데 고기는 하나 못 얻죠. 그쵸? 반면에 어때요? 이제 감자를 포기하고 고기만 한다게 되면은 고기를 이제 8온스를 얻을 수 있죠. 그쵸? 이게 이제 프랭크예요. 그쵸? 아까 이제 농부인 프랭크의 이제 생산 가능 곡선이에요. 우리 배웠던 거 앞장에서 배웠던 거 똑같죠? 생산 가능 곡선이요. 그죠? 프랭크가 할 수 있는 생산 가능 영역은 이 영역에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반면에 로즈는 어때요? 로즈와 같이 목장 주인인 로즈 같은 경우는 감자만 생산하게 되면은 감자를 48개를 얻을 수가 있어요. 대신 이제 고기는 못 얻겠죠. 그쵸? 근데 이 친구가 이제 고기만 얻을 수 하고 감자를 포기하게 되면은 고기는 이제 24개를 얻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쵸? 아주 하게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이게 생산 가능 곡선인데 어때요? 로즈 건 어때요? 굉장히 바깥으로 퍼져나가면서 크게 있죠. 근데 프랭크는 어때요? 굉장히 협소하고 작죠. 그쵸? 그러니까 프랭크보다는 로즈 쪽이 더 크죠.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이게 선진국 국가로 비교하게 되면 얘는 선진국이 되는 거고 얘는 이제 어떻게 이제요? 후진국이 되는 거죠. 그쵸? 그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같이 우리가 모두 다 이렇게 고기만 먹게 되면 입안이 질리잖아요. 그쵸? 감자도 좀 먹어야겠죠. 하기 때문에 프랭크한테 필요한 거랑 같이 뭐 고기를 예를 들어 가지고 4개, 4온스만 필요하고 감자는 16온수가 필요하게 되면은 이 점에서 얘는 이제 생산하겠죠. 나는 이제 고기 4개만 먹고 감자는 16개 먹을 거야 할 거고 그다음 로즈 같은 경우도 아까 같이 다 고기만 먹으면 입안이 질리니까죠. 고기는 12개 12온수 먹고 대신 어떻게 이제 감자 이제 24온수를 먹을 거야 가지고 이 비점을 체크하겠죠. 근데 생산하는 곡선에서 같이 여기에 이 선에 있는 점들은 각자의 취향에 따라 가지고 그죠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같이 나는 고기를 더 좋아하니까 고기를 많이 먹고 대신에 감자를 좀 적게 먹을래 하면은 여기가 아니라 여기 이 점에서 어떻게 이 점에서 이제 선택을 하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 선에 있는 선에서 이제 자기 취향에 따라서 맞는 것들을 이제 골라가지고 그 개수를 이제 선택하겠죠. 나는 고기를 좀 난 채식주의자니까 고기 좀 적게 먹고 그다음에 여기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뭐 감자를 좀 이렇게 뭐 많이 먹을래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이 점에서 어떻게 이제 선택할 수 있겠죠. 그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농부가 이제 생산할 수 있는 고기와 감자 양을 이제 보여주는 그래프들이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 것들 할 수 있어요. 가지고 서로 간에 가지고 이런 농부 생산 가능 곡선 같은 경우도 우리 2장에서 공부했던 것처럼 생산 가능 곡선은 한 경제가 생산할 수 있는 산출물의 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쵸? 가지고 이 곡선은 경제학의 10대 기본 원리 중에 하나인 모든 선택의 대가에는 대가가 있다는 거죠. 여기서 농부는 이제 감자 고기 생산에서 상충 관계를 이제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내용들을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쉽게 이해가 되죠? 그리고 만약 거래가 없다면은 프랭크는 이 점에서 이제 할 거예요. 둘 간에 거래가 없다 하게 되면은 내 생산 가능 곡선은 이 선밖에 안 되니까 이 선 위에서 이제 많은 것들을 이제 선택할 거고 로즈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 중에서 이제 선택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로즈는 프랭크보다도 어때요? 고기도 더 많이 생산할 수 있고 감자 같은 경우도 오히려 더 많이 생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쪽이 이제 선진국이 해당이 되는 거고, 그쵸, 이제 후진국이 이제 해당되는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목장 주인이 8시간을 전부 이제 감자 생산에 투입한다면은 감자 48온스를 그죠? 얻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고기는 하나도 못 얻을 건데,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들이 쭉 나와 있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죠. 그쵸? 이렇게 돼 있는 상태고, 그 다음에 이제 특화와 거래 같은 거 내용들이 나오게 돼요. 가지고 농부하고 이제 목장 주인이 각자 그 더 잘할 수 있는 품목에 생산에 특화한 다음 생산된 물건을 교환하면은 두 사람 모두 전부 다 이제 더 잘 살게 되는 거예요. 즉 농부는 예를 들어 가지고 감자에 특화되어 있으니까 감자만 생산하고 그 다음에 목장 주인은 고기를 잘 만드니까 양들 잘 키우고 하니까 뭐 고기를 생산하고 그래가지고 서로 이제 만든 생산물, 그쵸? 또 감자하고 이제 고기를 이제 같이 일부를 이제 그 교환하는 거죠. 그쵸? 그러면 이제 전보다 더 많은 양의 이제 감자와 고기를 이제 그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쵸? 가지고 이런 것들을 서로 이제 그 거래를 통해 가지고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발생하는 이제 그 뭐 기회비용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 나오는 우리가 이제 기울기가 이제 보통 기울기 이꼬를 이제 기회비용이라고 보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제 우리 기울기가 옛날에 그 고등학교 때 배웠죠. 초등학교 때 배웠나? 뭐 기울기는 그 밑변분의 높이라고 하잖아요. 가지고 어떤 지화를 이제 어떤 지화를 그 포기하게 되면은 다른 것들도 얻을 수 있죠. 그쵸?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또 수학에서 이렇게 뭐 기울기라고 하잖아요. 가지고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떤 경작에서는 기회비용이라고 말을 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농부와 목장 주인이 거래를 하게 되면 어때요? 거래를 하지 않는 경우에 도달하기 어려웠던 양의 감자와 고기를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 관련돼 가지고 그 농부라던가 아니면은 그 목장 주인이 얻는 이득을 우리가 쉽게 그 창출할 수가 있죠. 이게 아마 뒷장에 그래프가 나온 건데, 그쵸?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제 소비 기회가 증대가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프랭크 같은 경우가 같이 그쵸, 농부죠. 농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농부 같은 경우 같이 그 고깃만 해가지고는 8온스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근데 같이 감자를 32온스를 얻게 되면은 어떻게 되는 거죠? B온수를 얻게 되면은 어떤 고기를 다 이제 포기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되죠. 그쵸? 해가지고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가지고 이제 서로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그림 여기 이쪽에 좌측에 있는 A 같은 경우를 보게 되면은 농부는 처음 A가 아니라 A 다시를 통해 가지고 올라가지고 소비할 수가 있어요. 그림 B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생산 가능 곡선이 있는 이 B가 아니라 B 다시 전까지가 에서 이제 서로 간에 이제 거래를 통해 가지고 소비할 수 있는 현상이 발생하게 돼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우리가 이제 저번에 생산 가능 곡선을 배웠을 때는 어때요? 이 점에 있는 점들까지만은 소비가 가능해요. 근데 이 바깥으로 나가 있는 점 같은 경우는 저기 이 프랭크가 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죠? 자기가 갖고 있는 기술이라던가 교육이라던가 어떤 수준을 봤을 때는 가지고서는 이 밖에까지는 자기가 이제 선택할 수 없는 영역이에요. 그죠? 얘도 마찬가지고 B까지는 생산 가능 곡선 위에 있는 점들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이제 생산이라든가 모두 가능한데, 이 바깥에 같은 경우는 자기네 있는 영역으로는 할 수 없는 영역이죠. 그죠? 가지고 거래가 있는 플랑크 소비 같은 경우, 거래가 없는 경우 같은 경우는 프랭크 여기 이 파란색에 있는 A라던가 이 30점 여기 점이라던가 여기 있는 경우에만 생산할 수 있는데 거래를 통해 가지고 저기 통해 가지고 저기 점수를 아까지 고기를 아까지 그 5온수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를 17온수를 만들어 가지고 A 스타가 있는 이 점까지 해가지고 만드는 게 가능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이 거래를 통해 가지고 어때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영역보다도 더 많은 것들을 재화와 서비스를 얻을 수 있으니까 거래가 반드시 중요한 거죠. 그쵸? 그 다음에 로즈도 마찬가지예요. 로즈 같은 경우도 자기가 이제 B점에 있으면은 어떤 고기 12온스하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24온스만을 해가지고 B점을 얻을 수 있는데, 서로 간에 이제 프랭크하고 로즈가 그 거래를 해요. 가지고 그 자기가 잘하는 걸로 이제 특화시켜가지고 하게 되면은 아까같이 B 스타 있는 점들 그죠? 가지고 고기는 아까같이 13온스가 얻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감자 같은 경우는 27온스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가지고 처음에는 이제 아까같이 그러니까 그 프랭크 같은 경우는 고기 4온스를 만들어요. 4온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이제 거래는 이제 고기 5온스를 받고 소비를 이제 고기 5온스 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고기가 이제 1온스가 더 증가하는 거래 이득을 얻게 되는 거고, 감자 또한 어때요? 16에서 17로 해가지고 하나 더 증가하기 때문에 그죠? 1온스 더 이제 증가하기 때문에 고기 1온스 그다음에 감자 1온스를 이제 더 얻을 수 있는 이런 이제 거래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같이 로즈 같은 경우도 이제 어때요? 이제 고기 1온수가 더 증가했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감자 같은 경우 이제 3온수가 증가했죠. 그러니까 이 같은 게 뭐냐면은 농부가 저기 프랑크 같은 경우는 농부니까 뭐에다 특화시킨 거예요? 이 친구 이제 감자 쪽에다 특화시켜가지고 감자만 생산하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고, 그 다음에 로즈 같은 경우 어때요? 로즈랑 같이 고기 쪽에서 어떻게 해야죠? 이게는 지금 그 목장 주인이니까 고기 쪽에 그쵸? 더 특화가 있으니까 고기만 더 생산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얘는 고기만, 얘는 아까같이 감자만 가지고 특화시켜가지고 서로 간에 거래를 하게 되면은 아까같이 생산 곡선 아니
모든 것들은 다 생산 곡선 위에 그 세팅이 돼야 되는데 생산가는 곡선량이랑 그 위에 있는 영역까지도 이제 더 확장되면서 둘만의 어떻게 이제 이득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굳이 따지게 되면은 아까 같이 이제 칠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와인이 비교 우위에 있으니까 얘네는 와인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쵸, 육성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 같은 경우 어때요? 삼성전자라던가 LG전자처럼 어때요? 이제 어떤 IT라던가 휴대폰 같은데 이제 강점이 있으니까 이런 거 중심으로 가지고 좀 IT 쪽으로 이렇게 육성하게 되죠. 그래서 서로가 이제 교육을 하게 되면 어때요? 우리는 싼 비용으로 와인을 먹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네 같은 경우는 어때요? 우리 IT 기술 같은 경우를든지 어때요? 자기들 만들지 못하는데 그런 것들을 또 이제 활용해가지고 사용할 수도 있고, 그쵸? 이런 간에 서로 간에 거래를 통해가지고 상호 간에 이제 이득을 취득한다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가지고 아까 말한 것처럼 이제 거래가 없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가 있는 경우, 그 다음에 거래 이득을 본 거죠. 그쵸? 가지고 생산과 소비를 예를 들어가지고 자 A라고 보고 그리고 거래가 있는 경우를 이제 소비를 예를 들어가지고 B라고 봅시다. 그러면은 거래 이득은 뭐겠어요? 거래 이득 C는 B-A죠. 그쵸? 마이너스 A, B-A니까 그럼 어떻게 이제 고기 5에서 4를 빼니까 이론 쓰죠. 여기도 17-16이니까 거래를 통해 가지고 감자 이론수 이득을 본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13-12니까 이론수를 이득을 본 거고 그 다음에 27온수에서 24온수를 빼니까 3온수가 나온 거죠. 이런 거래들을 통해 가지고 어때요? 서로 간에 이제 이득이 발생하죠. 그죠? 이런 것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이 아까 이제 각자 자기들이 이렇게 뭐 자급자족을 해가지고 프랭크가 뭐 이렇게 감자도 만들고 고기도 만들고 이렇게 했을 때 보자는 어때요? 프랭크 같은 경우는 아까 농부니까 감자를 좀 특화시키고 로즈는 그 목장 주인이니까 좀 이렇게 고기 쪽으로 특화시키고 하게 되면 서로 간에 이제 특화시키다 보니까 어때요? 상호 간에 이득을 발생한다라는 내용이 이 장의 핵심 내용이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은 내용들을 이제 쉽게 아마 이해한다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나온 게 이제 절대우예요. 그래서 이제 뭐 감자를 생산하는 비용은 우선 두 생산자가 감자 생산에 투입하는 생산 요소를 비교해가지고 결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경제학에서는 개인이나 기업, 국가 간의 생산성을 비교하기 위해 절대우위라는 개념을 사용해요. 가지고 어떤 물건을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생산 요소 양이 더 적은 생산자에게 절대우위가 있다고 말을 해요. 가지고 절대우위는 다른 생산자에 비해 가지고 같은 상품을 더 적은 양 생산료로 투입하여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절대 우위라고 말하죠. 아까 우리가 비교했던 어때요? 이제 로즈하고 이제 플랭크를 봤을 때도 그죠? 어때요? 아까 목장 주인 로즈가 어때요? 이제 플랭크보다 모두 다 어때요? 비교 절대 우위가 있었죠. 아까 봤던 것처럼 어떤 감자라던가 고기 생산량에 있어가지고 어땠어요? 아까 목장 주인 로즈가 그 플랭크보다 어때요? 농부인 플랭크보다 둘 다 우위가 있었죠. 이 같은 경우가 이제 우리가 절대 우위라고 표현해줘요. 그래서 다른 생산자에 비해 같은 상품을 더 적은 양의 생산 요소를 투입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더 적은 양 생산 요소를 해가지고 아까 좀 인부가 예를 들어가지고 저기는 뭐 프랭크는 뭐 5명이 들어왔었는데 예를 들어가지고 뭐 로즈는 뭐 2명밖에 안 들었다던가 이런 같은 경우가 이제 적은 양의 생산 요소를 투입해가지고 생산했다고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래서 목장 주인이 고기 생산에 절대 우위가 있다. 목장 주인은 고기 한 단위 생산에 20분이 걸리지만은 농부는 어때요? 뭐 60분이 걸린다. 하게 되면 당연히 어때요? 이제 목장 주인이 더 이제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또 어때요? 목장 주인이 감자 생산에도 절대 우위가 있었어요. 목장 주인은 감자 한 단위 생산에 10분이 걸리지만은 농부는 15분이 걸렸어요. 그러니까 농부가 더 많은 시간이 걸린 거죠. 근데 목장 주인은 10분밖에 안 걸려요. 그쵸? 그러니까 어때요? 이제 더 절대 우위가 있는 거죠. 또 목장 주인이 아까 고기 한 단위를 생산하는데 20분 걸리는데 농부는 60분이나 걸려요. 그러니까 어때요? 목장 주인이 모두 다 어때요? 이제 고기하고 그쵸? 또 감자 생산에 있어가지고 둘 다 어때요? 이제 절대적인 우위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그렇게 절대 우위가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비교 우위는 뭐겠어요? 둘 간을 비교를 통해 가지고 우위가 있는 걸 보겠죠. 감자 생산을 다른 방법으로 이제 비교 한번 해볼게요. 가지고 생산 요소의 투입량을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기회 비용을 이제 비교하는 방법이에요. 그쵸? 가지고 우리가 이제 1장에서 배웠었죠. 우리는 기회 비용을 어떤 것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무엇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기회 비용 뭐라고요?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한 그 모든 것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앞에서 이제 농부와 목장 주인이 하루에 8시간 일한다고 우리가 가정에서 했었죠. 따라서 이제 감자 재배에 투입된 시간은 고기를 생산하기 위한 시간에서 나온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죠? 목장 주인과 농부 두 재화의 생산을 위해 가지고 시간을 이제 재분배하는 것이 아니라 재화 생산을 하기 위해서 다른 모든 재화를 이제 포기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따라서 이제 이는 생산 곡선과 위에서 움직임을 의미하고 그 다음에 기회비용이란 각 생산자들이 당면한 두 재화의 그 맞교환 비율을 말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그런 것들이죠. 아까 여러분들이 이제 그 공부를 하기 위해서 대학에 진학을 했어요. 그럼 어때요? 이제 여러분들이 그 시간에 이제 딴 직장에 취업을 해가지고 돈을 벌 수 있는 건데 그거를 포기한 거잖아요. 그쵸? 이런 것도 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로 손흥민이가 어때요? 이제 그 축구를 잘하는데 자기는 이제 유럽 리그에 나가가지고 축구를 하기 위해서 어때요? 뭐 대학 진학을 예를 들어가지고 공부하는 것을 포기했어요. 그쵸? 대신에 걔는 이제 그걸 포기했지만은 그 이후에 이제 그 돈 버는 것을 택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이제 서로가 있어가지고 어떤 기회비용을 항상 이제 생각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가지고 경제학에서는 이런 이렇게 두 생산자의 기회비용이 크기를 비교할 때 그 비교우위라는 개념을 사용을 해요. 가지고 두 생산자 중 어느 재화가 생산에 있어가지고 그 재화의 이제 기회비용이 낮은 생산자, 즉 다른 재화를 덜 포기하는 생산자가 비교 우위에 있다고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비교 우위를 정확하게 정하면 앞에 나온 것처럼 다른 생산자에 비해 같은 상품을 더 적은 기회 비용이요, 더 적은 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은 거기에 따라서 이제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우리가 표현하게 되죠. 그리고 목장 주인 같은 경우 어때요? 고기 생산이 있어가지고 비교 우위가 있어요. 목장 주인이 고기 1온스의 기회 비용은 감자 2온스, 농부는 감자 4온스가 해당이 돼요. 그렇죠? 그리고 또 이제 목장 주인이 고기 생산 이제 비교 우위가 있고 목장 주인이 고기 1온스의 기회 비용은 감자 2온스하고 그다음에 이제 농부는 감자가 4온스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목장 주인이 고기 1온스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감자 2온스를 포기해야 되는 거고 반면 농부는 어때요? 감자 4온스를 포기해야 돼요. 이해되시죠? 농부가 이제 감자 생산에는 비교 우위가 있어요. 만약 목장 주인이 감자 1온스를 들어가는 비용은 고기에 있어가지고 뭐 2분의 1온스를 포기하는 거예요. 반면에 농부는 어때요? 이제 고기에 있어가지고 4분의 1온스를 포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기 때문에 목장 주인이 감자 1온스의 비용이 농부가 이제 감자 생산에 필요한 부교 쪽에 비교 우위가 있고 반면에 이제 목장 주인은 어때요? 고기 생산에 있어가지고 좀 더 비교 우위가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목장 주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고기 생산 쪽에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고기 생산에 이제 특화해야겠죠. 그렇죠? 하고 반면에 농부는 어때요? 이제 감자 생산 쪽에 이제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그렇죠?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그럼 어떻게 돼요? 제가 잘한 쪽을 해야겠죠. 그렇죠? 하기 때문에 농부는 이제 비교 우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뭐 손흥민이하고 저하고 비교를 하게 될 때 어때요? 손흥민은 축구를 잘하니까 어떻게 해야 축구 쪽에 특화해가지고 그쵸? 계속 유럽 나가가지고 그쵸? 그 다음에 자기 몸값을 올리고 비교 우위가 되는 역할을 해야겠죠. 반면 저는 어때요? 제가 축구를 잘하겠어요? 축구를 못하니까 어때요 전혀? 대신에 이제 경제학 쪽에 관심이 많으니까 경제학 쪽으로 박사학위를 따고 그쵸? 이런 식으로 강의도 하고 하겠죠. 그러니까 저는 이제 경제학 쪽에다 비교 우위가 있으니까 이쪽에 특화해가지고 비교 우위에 맞는 역할을 해야겠죠. 이게 그 비교 우위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잘할 수 있는 비용, 기회 비용이 적게 되는 그죠? 그쪽을 택해가지고 이제 어때요? 이제 더 적은 쪽을 택해가지고 이제 그죠? 비교 우위에 맞는 역할을 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처럼 같이 한 사람이 상대방에 비해 모든 생산물에서 절대 우위를 가질 수 있지만 한 사람이 또 상대방에 비해 모든 생산물에 비교 우위를 갖는 것은 불가능해요. 그죠? 여기서 아까 말한 것처럼 목장주의 같은 경우는 어때요? 아까 같이 고기하고 그 감자 쪽에 관련돼 가지고 그 절대 우위를 갖고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같이 그죠? 농부보다는 감자라던가 고기 생산에 있어가지고 절대적인 우위를 갖고 있는데 비교 우위를 따져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목장주의는 고기 생산에 이제 비교 우위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농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봤더니 감자 생산에 있어가지고 그 목장주의보다 더 비교 우위가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당연히 농부는 감자 생산에 이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 역할을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목장주의는 고기 생산에 이제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죠? 그다음 거기다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그냥 기회 비용은 앞에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기회가 이렇게 가로 갇혀 있고 이렇게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핵심이 이게 비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당연히 어떻게 해서 비용이 이제 얘는 아까 같이 목장주의 같은 경우는 고기 1온수 만드는데 기회 비용이 감자는 2온수이고 농부는 감자가 4온수니까 당연히 어때요? 기회비용이 적은 쪽으로 해가지고 혜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목장주의는 이제 고기 생산 쪽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떤 한 재화의 기회비용이 다른 재화 기회비용 후 역수이기 때문에 한 사람의 기회비용이 어떤 재화에서 상대적으로 높다면은 다른 재화의 기회비용은 낮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의 상대적인 크기를 나타내고 두 사람의 기회비용이 우연히 같지 않은 한 한 사람이 어느 재화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면 다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재화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라고 이제 우리가 정의를 내리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좀 더 확장이 되면은 이제 전문하고 자유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런 절대 우위가 아니라 이제 비교 우위 때문에 어떤 이제 국가 간의 무역까지도 이제 이런 내용들이 확장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지금은 약같이 그냥 목장 주인하고 농부만 있고 고기하고 감자만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강의했었지만은 어때요? 전 세계는 수많은 재화와 서비스들 있잖아요. 그쵸? 이런 것들이 확장이 되게 되면은 이것을 기본으로 해가지고 그 무역까지도 같이 연계가 된다는 것들을 알 수가 있어요. 가지고 이런 것들이 같이 맨큐 경제학에서 그 10대 기본 원리 1장에서 배웠던 것처럼 이러한 자유거래 이득은 또 다른 관점에서 이제 살펴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사람이 각각 상대방에게 지불하는 어떤 재화 가격을 보더라도 농부와 목장 주인은 기회비용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두 사람은 이제 각자 자신의 이득을 보고 있다고 느낄 거예요. 그쵸? 두 사람 모두 교육 이전에 비해 가지고 어떤 자신들이 내야 했던 각 재화 기행보다 낮은 가격에 그 재화를 얻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득을 보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아까 배웠던 것처럼 어때요? 서로 간에 이렇게 교육을 통해 가지고 그죠? 농부 같은 경우도 고기 이론수가 더 증가되고 그 다음에 또한 감자도 이론수가 증가돼요. 반면에 또 목장 주인도 마찬가지죠. 고기 이론수가 증가되고 또 감자를 이제 어때요? 3온수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각자 뭐 이렇게 감자도 만들고 고기도 생산하고 했을 때보다 어때요? 이제 이렇게 서로 간에 교육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비교 우위에 있는 것들을 더 특화시켜가지고 생산함으로써 서로 간에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형태가 이제 발생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쵸? 그래가지고 기회비용이라는 것은 다시 한번 정의를 내리면은 아까 같이 무엇을 얻기 위해 포기한 모든 것이요. 자, 같이 이제 내가 대학 진학을 통해 가지고 돈 버는 걸 포기했죠. 그쵸? 대신 어때요? 이제 내 지식이 뭐 증가하고 이런 것들을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각 생산자들이 당면한 두 재화의 맞교환 비율을 기회비용이라고 정의를 해요. 그리고 한 재화의 기회비용은 다른 재화 기회비용의 역수다라고. 그렇죠? 한 재화의 기회비용은 당연히 이제 다른 기회비용의 역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들어주니까. 그렇죠? 그래서 비교 우위는 기회비용의 상대적 크기를 나타내므로 두 사람의 기회비용이 우연히 같지 않은 한 한 사람이 어느 재화에서 비교 우위가 있다면은 다른 사람은 반드시 다른 재화에서 이제 비교 우위가 있다는 얘기예요. 이해가신가요? 두 사람의 기회비용이 우연히 같지 않은 한 한 사람이 어느 재화에서 그 비교 우위가 있다면은 다른 한 사람은 어때요? 반드시 다른 재화에서 이제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아까 같은 경우와 같이 그죠? 그 목장 같은 경우는 고기 쪽에서 비교 우위가 있었고 또 어땠어요? 아까 같이 농부 같은 경우는 감자에서 그죠? 비교 우위가 있었죠. 하다 보니까 이제 그 비교 우위의 원리 가지고 전문화라던가 어떤 자유 거래를 통해 가지고 모든 사람이 이득을 본다는 것을 이제 보여줘요. 그래서 거래를 통해 가지고 두 사람 모두 이제 이득을 보려면은 거래 가격은 반드시 두 재화의 그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돼야 돼요. 이해되신가요? 그러니까 앞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 농부와 목장 주인은 고기 이론수를
감자 사문수와 교환하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쵸? 가지고 이 거래 가격은 농부의 기회비용이 아까 1온스하고 감자 4온스 사이에 있었어요. 그쵸? 그러니까 목장 주인의 기회비용 또한 1온스당 감자 2온스 사이에서 있는 가격이기 때문에 거래 가격이 반드시 두 가격의 그 중간점일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이제 반드시 이제 2하고 4 사이의 숫자야지만이 서로가 어떤 이제 그 어떤 거래 가격이 이제 결정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아까 이제 기회비용 같은 경우는 프랭크 같은 경우는 그죠? 아까 이제 목장 주인이죠. 그렇죠? 아니 농부죠. 농부 같은 경우는 거리가 어때요? 비용이 4온스에 들었어요. 그죠? 반면에 로즈 같은 경우는 어땠어요? 이제 고기 관련돼 가지고 그죠? 관련돼 가지고 기회비용이와 같이 그쵸 이제 저기 2온스가 발생했었죠. 하기 때문에 거기다 기회비용 같은 경우 같이 말씀드렸죠. 개수에 있어가지고 밑으로 파고든다고. 그쵸? 그러니까 이제 이 4가 이제 밑으로 가는 거예요. 그쵸? 그 다음에 이 같은 경우가 이제 밑으로 들어가죠. 그쵸? 이렇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죠. 가지고 감자 같은 경우는 이제 어때요? 이제 저기 프랭크의 기회비용은 어때요? 이제 4분의 1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로즈 같은 경우는 어때요? 이제 2분의 1이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가지고 하게 되기 때문에 따라서 농부하고 목장 주인에게 모두 이득이 되는 가격은 반드시 그 2와 4 사이에 있죠. 2와 4 사이에 있는 거예요. 사이에 돼야 하고 이 법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된다면 목장 주인은 고기를 생산해서 감자와 교환하고 살 것이고 농부 또한 어떤 감자를 생산해서 고기와 교환하고 살 거예요. 그래서 두 사람 모두 자신들이 생산하는 기회 비용보다 낮은 가격에서 소비할 수 있고 결국 두 사람 모두 그 자신에 대해서 비교 우위가 있는 물건에 특화하면서 생산하고 두 사람 모두 이제 이득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게 이 논리인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프랭크나 같이 농부죠. 그다음에 로즈나 같이 목장주의죠. 그러니까 얘는 고기 쪽에서 이제 특화시킬 것이고 이런 때 이제 감자 쪽에다 특화시켜가지고 서로 기회비용 안에 범위 내에서 이제 4하고 2 사이. 그러니까 꼭 중간에 필요 없는데 이 3 정도 거리에 대해서 이제 서로가 이제 거래를 한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비교우기와 교역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제 특화 자유거래를 통해 가지고 이득을 발생해요. 가지고 자유거래는 사람들이 각자 비교 우위에 있는 물건을 생산해 특화시켜주고 따라서 경제의 총 생산량이 증가하여 사회의 모든 구성원에게 이득이 된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통해 두 사람 모두 이득을 보려면 거래 가격은 반드시 그 두 재화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돼야 된다. 앞에 그 표를 제가 설명드렸던 게 이 내용이죠. 거래 가격은 반드시 두 재화의 기회비용 사이에서 결정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교 우위 원리 응용을 보게 되면은 그 톰 브레디가 자기 집 잔디를 직접 깎아야 할까라는 내용인데 예를 들어 가지고 그 역대 이제 미국에 있어가지고 톰 브레디라는 사람이 그 미식 축구의 대가래요. 가지고 이 사람이 근데 미식 축구도 잘하는데 그 잔디 깎는 것도 잘해요. 그쵸? 축구 같은 경우 미식 축구 같은 경우도 환상적인 스피드하고 뭐 정밀한 패스 이런 것들로 굉장히 유명해요. 한 사람인데 근데 이 사람이 만일 어때요 이제 그 잔디도 잘 깎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축구도 잘해요. 그럼 어때요? 이 사람이 절대 우위가 있으니까 그 잔디도 잘 깎아야 되고 그 축구도 저 해야 되는데 그럼 둘 다 해야 될까요? 이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은 똑같이 뭐 하루 2~4시간밖에 안 되는데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 사람 같은 잔디를 깎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축구에 되게 안 돼가지고 잔디는 잔디 깎는 사람한테 자기보다 좀 못 깎는 시간이 많이 걸려가지고 예쁘게 잘 못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한테 맡기고 이 사람은 그 축구 쪽에다가 이제 특화를 해가지고 해야지만이 어때요 이제 이득을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마찬가지로 다른 나라하고 교육을 해야 되는가 내용인데 여기다 내용들이 아까 말했던 것처럼 저기 내용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관련돼 가지고 보통 일본하고 이제 미국을 좀 많이 비교를 하죠. 그죠? 가지고 각 재화는 그 재화의 기회비용이 더 적은 나라에서 그죠? 비용이 적게 드는 나라에서 생산되어야 해요. 가지고 각국에는 이해관계가 다른 여러 분류 국민이 존재하므로 국가 간의 역할을 통해 가지고 나라 전체보다는 어때요? 전체적으로 달성할 수 있지만 일부 국민들 같은 경우는 손해를 볼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국내에서 소비하는 물건의 상당 부분이 외국에서 생산해요. 예를 들어 가지고 뭐 인도라던가 그 베트남 같은 데 어떤 인건비가 싸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미국이 이제 그들다 공장을 지어가지고 그 생산하고 미국 내에서 또 생산된 많은 부품들이 들을 외국에다가 수출해서 판매하기도 하고 또 외국에서 또 이제 자기들이 수입을 해가지고 물건을 쓰기도 하죠. 이런 것도 이제 수입품하고 수출품이라고 우리가 정의되죠. 수입품 같은 경우는 외국에서 생산되어 있는 국내에서 소비하는 재화를 우리가 수입품이다라고 정의되고 수출품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생산되어 외국에서 소비하는 재화를 우리가 수출품이라고 표현하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런 비교우의 원리에 따르면은 각 재화는 그 재화의 기후비용이 더 작은 나라에서 생산되어야 한다. 그렇죠? 미국에서 자동차 한 대의 기후비용이 식량 2톤이지만은 일본에서는 어때요? 한 톤이기 때문에 어때요? 일본은 자동차 생산에 비효율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비용이 조금밖에 안 들어가니까. 그렇죠? 따라서 일본은 이제 필요한 자동차보다는 어때요? 이제 많은 자동차를 생산해가지고 미국에 수출을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차 쪽에 특화한 거죠. 마찬가지로 일본에서는 식량 한 톤의 기후비용은 자동차 한 대지만은 미국에서는 2분의 1밖에 안 돼요. 그럼 미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식량 쪽에 비교 우위가 있기 때문에 식량을 생산해가지고 어때요? 이제 일본 쪽에다가 팔아야겠죠. 일본에다가 수출을 하고 일본은 그걸 이제 수입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각 나라들도 같이 우리가 그 농부하고 목장 주인을 예를 들었던 것처럼 이런 것들을 각자 자기가 특화할 수 있는 분야에 생산을 해가지고 그것들 이제 비교 우위 쪽에 수출하고 또 비교 여력에 있는 것들을 수입을 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들을 좀 정리를 해보면은 모든 사람은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생산된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하며 살아가요. 그리고 경제적인 상호 의존 관계에 따라서 거래는 모든 사람이 보다 다양하고 많은 수량의 재화와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는 거죠. 그쵸? 이게 이제 우리가 경제학의 10대 힘을 올리지 나왔던 내용들이죠. 그리고 두 번째 힘 요인은 그 어떤 두 사람의 능력을 비교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아까 같은 양의 산출물을 더 작은 양의 생산 요소를 사용해가지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사람의 절대적인 우위죠. 절대 우위가 있고 또 같은 양의 산출물을 더 적은 기회비용으로 생산할 수 있는 사람은 비교 우위가 있다고 말을 해요. 그쵸? 가지고 무역과 거래 이득은 절대 우위가 아니라 뭘로요? 비교 우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무역과 거래 이득은 절대 우위가 아니라 무슨 비교 우위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거래를 하면은 사람들 각자 비교 우위가 있는 생산 활동에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는 이득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죠? 거래를 하게 되면은 사람들 각자 비교 우위가 있는 생산 활동에 특화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한테 이득이 되는 거죠. 그래서 비교 우위 원리는 개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국가의 관계도 성립되고 비교 우위 원리는 경제학자들이 그 자유무역을 옹호하는 근거가 돼요. 그러니까 같이 무역 같은 경우 자유거래를 이제 선호한다라고 이제 경제학자들 말했었죠. 근데 같이 제가 이제 학기 초에 했던 것처럼 2008년도에 그때 발생했던 그 리언보드 사건이라던가 이런 것들, 그러니까 트럼프에 있어가지고 그 미국인이 무조건 팔스트라고 했던 내용들, 이런 것들은 이제 어때요? 자유무역과 상반되는 그런 보호무역주의를 주장하는 내용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이전에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그쵸? 그 오바마가 그랬었죠. 자기 미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그 전기차의 배터리는 그 미국인들이 생산하는 배터리를 사용할 거다라고 이제 그때 이제 엄포를 놨었죠. 근데 그 당시에 미국의 전기 자동차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어때요? 우리나라 LG화학에서 만드는 한국산 배터리를 썼어요. 그러니까 어때요? 한국산 배터리를 수입해서 쓰지 않고 자기들이 직접 자기네 한국에 의존하지 않고 한국이 달러가 이제 한국으로 가는 것을 막겠다라고 그런 식으로 이제 오바마가 그 표현했던 형식이죠.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것들과 같이 우리가 지금 경제학에서는 그 자유무역이 보호무역보다도 이런 비교우위 원리에 의해 가지고 항상 더 이제 그 더 이렇게 앞서가고 좋은 현상이라고 표현하고 강조하고 있는데 여기 이제 역행이 되는 그죠? 그런 이제 한 사례라고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그 제3장에 있는 상호 우정 관계와 교육의 이득에 관련돼 가지고 같이 이제 그 학습을 했어요. 그죠? 학습을 했고, 그 다음에 다음 시간 같은 경우는 이제 그 교재 4장에 있는
그 시장의 작동 원리에 관련돼 가지고 그 수업을 진행할 거예요. 근데 시장 같은 경우는 굉장히 그죠 중요한 요소죠. 그리고 항상 강조되고 경제학에서 이제 핵심되는 내용 중에 하나예요. 가지고 시장이 있어가지고 당연히 어때요? 소비자하고 이런 공급자가 서로 만나기 때문에 시장의 수요와 공급이 형성이 돼요. 시장 같은 경우도 이제 사람들이 경쟁을 하겠죠. 어떻게 이제 물건을 만드는 사람들은 어떻게 이제 그죠? 경쟁을 통해 가지고 그 비싼 돈을 받고 물건을 팔고 싶어 하고 소비자들은 어떻게 해요? 어떻게 되면 적은 비용을 들어 가지고 어떤 것들을 이제 저기를 이제 물건을 사고 싶어 하죠. 그쵸? 이런 것들 이제 시장을 통해 가지고 수요와 공급에 의해 가지고 같이 형성이 되고 그래가지고 수요가 무엇인지 그다음에 수요 곡선은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개별 수요 곡선하고 개별 수요 곡선이 다 모여가지고 이제 시장의 수요 곡선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가지고 개별 수요 곡선은 뭔지 그다음에 수요 곡선 또 어떻게 이동하는지 공급 곡선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이제 시장의 물건이 판매가 되고 공급 곡선은 어떻게 이동되는지 이런 것들 관련돼 가지고 내용들을 같이 그 배우게 될 거예요. 가지고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수요하고 공급선도 마찬가지로 수요가 증가하면은 곡선이 이제 오른쪽으로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제 공급이 증가하면은 공급선도 똑같이 오른쪽으로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다음에 당연히 시장은 어떻게 되세요? 수요 곡선과 이런 공급 곡선이 서로 이렇게 만나는 것이 어떤 수요 시장이 되겠죠. 가지고 수요하고 공급 곡선이 서로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균형이 발생하기 시작해요. 가지고 이 균형이 서로 간에 있어가지고 만나가지고 균형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균형 거래량이 형성되죠. 여기서 이제 시장 이제 소비자들이 이제 이 물건을 예를 들어 이 볼펜이 예를 들어 가지고 뭐 500원이요. 500원이 결정되는 것들이 이런 수요하고 공급고선이 같이 이제 결합이 돼가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그 발생하게 되는 것들을 알 수 있어요. 하게 돼가지고 서로 간에 이제 시장 안에서도 이제 경쟁을 하게 돼가지고 내가 이 품목 안에서 이제 그죠. 볼펜이 예를 들어가지고 500원인데 나는 볼펜을 생산하는 데 있어가지고 그 550원이 들었어요. 가지고 50원, 500을 팔면 500원에 팔게 되면 어때요? 내가 50원을 그 손해볼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럼 어떻게 그 사람들은 이제 이 시장을 떠나는 거예요. 그쵸? 하게 되고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볼펜이 500원인데 나는 이 볼펜이 진짜 필요해. 가지고 공부하는데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사야 돼. 근데 나는 이 돈을 아깝지 550원까지도 주고도 이 볼펜을 살 의향이 있어. 근데 시장에서 이제 500원에 판매가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사겠죠, 이 볼펜을. 그쵸? 되고, 그럼 이제 500원이 나는 돈이 좀 부족해가지고 살 수 없어. 그런 사람들 어때요? 이 시장을 떠나죠. 떠나고, 다른 대체 품목이라던가, 다른 것들을 이제 그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시장에 있어가지고 어떤 내용들이 이제, 발생하는 이유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관련된 내용들은 굉장히 중요한 요소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학에서 핵심적으로 그 다뤄준다고 여러분들이 인식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가지고 이 시장의 작동 원리에 관련돼 가서는 그 다음 시간에 이제 시장의 수요와 공급 해가지고 제가 또 이제 자세하게 또 이제 수업을 그 진행을 할게요. 그래 오늘 너무 이제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